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솔루션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으면 AI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3D 프린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3D 프린터 리딩 기업인 스타터시스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고희성 부장과 함께 3D 프린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그냥 무식한 질문인데, 그냥 3D 프린터 내가 구입했어요. 네. 구입했으면 우리 프린터 그냥 조작하면 되잖아요. 조작하면 일반 프린터는. 네? 근데 3D 프린터는 뭐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국내 그 3D 프린팅 그 나이파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저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한 10,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D 프린팅을 직접 다루거나 하는 네. 사람들은 뭐 몇백 명 되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D 프린터 단순 오퍼레이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오퍼레이터는 그냥 단순히 저 장비에서 버튼을 누르고 출력하고 빼고 그 다음에 뭐 재료 교환하고 이 정도지만 출력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그 출력이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디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캐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 디자인 엔지니어가 원하는 거라든가 제조 쪽에서 원하는 그 니즈들을 제대로 반영하게끔 한 디자인을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AI 쪽 할 때 보면 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는 데이터를 자꾸 피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 데이터나 해주면 안 되고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정제해가지고 그걸 해주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3D 프린터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하고 유사한 일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일단은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입니다. 네, 맞아요. 네. AI에서도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3D 프린팅을 위해서 다루는 그 핵심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재료 같은 거라도 선정도 잘해야 되고. 재료 선정과 네네. 장비에 대한 파라미터. PD님,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요리사 간에 어떤 직업 간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요리를 못 해가지고. 잠깐. 일단은 뭐 딱 드는 거는 재료를 잘 다뤄야 돼요. 재료를 잘 다뤄야 돼요.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그거를 소비하는 맞춤할 것을 뭔가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요리를 그냥 내가 아티스트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네. 거의 제가 준비한 거 한 3가지를 얘기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한번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와 요리사가 오늘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PD님이 저한테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참. 핵심적인 사항만 한 네. 4가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과 디자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 네, 거기 보신 적 있으시죠? 전 좀 즐겨봅니다. 네네. 네, 여기에는 요리사 자격증만 없지 거의 뭐 요리사가 울고 갈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연예인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드는 것 보시면 재료가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멋지게 요리를 만들어내고 또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저 재료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요리를 창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엔지니어나 요리사 모두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요리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식재료와 기존의 레시피를 결합해서 새로운 맛과 스타일의 요리를 창조해야 하고요. 3D 프린팅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보시는 덕트, 이 덕트가 1m가 넘는 그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좀 이제 엔지니어리적인 어프로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거를 다 잘라서 출력하면 굉장히 재료와 시간을 아끼면서 원하는 퀄리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에서 멋진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그런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멋진 어플리케이션 기술은 이제 밀리터리 덕후면 좋아할 만한 탱크를 스스로 쪼개서 제작한 거예요. 네. 국내에 FAB365라는 업체가 만든 건데요. 이 그 오너분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탱크 자체를 완전 쪼개서 서포트가 안 생기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파트를 다 쪼개서 만든 거예요. 탱크? 예? 군대에서 쓰는 탱크? 예. 오, 야. M1 탱크라고 하는 네, 그런 네, 네. 탱크가 있어요. 오. 여기 보시면 이런 파트를 FDM으로 만든다? 야. 절대 이거 서포트 생기지 않고는 못 만듭니다. 일반 네, 사람들. 네, 네. 이분은 이 디자이너적인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걸 다 쪼개갖고 출력해서 FDM으로 이걸 만들었어? 라고 하면 네.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 일도 하시고 이렇게 네. 만들어서 이 아이템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창의성으로 정말 이 FDM의 한계를 극복한 그런 국내 디자이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창의성이란 것은 뭔가 이게 어떤 사물이 이걸 인식할 때 저걸 재구성하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재구성하는 힘. 딱 그 멘트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그 서울대 교수님의 멘트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꼭 필요해요. 네네. 네. 첫 번째 창의성과 디자인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재료와 도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리를 할 때 다양한 이제 요리사는 식재료와 그 식재료의 특성, 활용 방법을 숙지하며 맛과 질감을 또 조절해야 되고요. 사용되는 조리기구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리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쌀이버섯 해장국 드셔보셨어요? 네? 쌀이버섯 해장국? 아, 저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나요? 아니, 쌀이버섯 해장국 안 먹어봤는데. 쌀이버섯 육개장. 쌀이버섯은 그냥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쌀이버섯은 그냥 먹을 수 없고, 물에 2, 3일간 담궈서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요리사가 모른다라고 하면 독이 든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재료와 도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요리사가 될 수 없어요. 3D 프린팅 엔지니어 역시 먼저 활용하는 적층 제조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원하는 파트를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만 해도 이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풀칼라가 되는 폴리젯 기술, 그 다음에 대형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그리고 산업용 FDM 프린터, 그리고 유연한 생산이 가능한 P3, 광경화성 기술인 P3 기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사프 기술. 이 5가지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설정, 재료에 대한 이해, 이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외부 고객의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기술이 다르고요. 선택해야 할 재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바로 바른 재료와 바른 기술을 선정하는 것은 역량 있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D 프린터를 도입할 때 그 애플시 엔지니어를 잘 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필요하죠. 많이 3D 프린트가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좀 더 투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과가 또 생기고요.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예. 다음으로는 3D 프린팅 엔지니어와 요리사는 공통적으로 각자의 업무에서 정밀한 작업과 측정 능력 등이 필요한데요. 지금 요리사 같은 경우에 식재료의 정확한 양, 조리 시간을 조절해서 맛과 식감을 최적화하죠. 절차와 순서에 따른 레시피를 준수하면 최적의 맛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엔지니어 역시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AD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든가 3D 모델링과 프린터 설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모델의 형태에 따른 프린팅 방향, 또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이런 제대로 된 설정을 하는 경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3D 프린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일단은 CAD에 관련 그 뭐 사전 지식이 필수라고 보십니까? 맨더터리입니다. 맨더터리. 그렇군요. 네. 우리가 워드를 출력할 때 네. 워드나 한글을 작성해야 하는 게 필수잖아요. 네네. 모델링을 출력하고 싶으면 모델링을 오케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풋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여기에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뭐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네. ERP, MES 시스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CAD와 렌더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리고 디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재다능하게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안다면 3D 프린팅을 위한 전처리 프로세스는 매우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딥팜이란 것을 뭐 아시면 알겠죠. 저 같은 문외한은 딥팜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잘 딥팜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이라는 DFM이라는 용어는 디자인 우리가 포 매니팩처링. 예, DFM이라는 거는 제조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 설계 엔지니어가 파트를 하나 설계를 했어요. 이 컵을 설계했는데 금형집에 줬습니다. 금형집에서 거절합니다.
왜요? 이거 사출이 안 돼요. 라고 하죠. 네네. 왜 그러냐면 사출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해서 이런 파트를 줬다라고 하면 3D 프린팅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디자인 포 애디티브 매뉴팩처링, DFAM이 필요한 겁니다. 애디티브? 예. 그래서 DFAM이라고 부르는 네네.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적층 제조에 맞는 설계를 함으로써 재료도 아끼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네네. 좀 더 기능상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을 함몰돼가지고 그냥 아티스트처럼 디자인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뭐 그것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층 제조에 네네. 있긴 하지만 또 제조 쪽으로 가면 오케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할수 적층 있죠. 제조이기 때문에 애디티브가 붙는 거군요. 예, A가.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층 제조 결과물에 대해서 뛰어난 적층 제조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가 또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비스탕스라는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 적층 제조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열교환기 이런 것들을 딥팜을 통해서 적층 제조 최적 설계를 통해서 이 고성능 경량화를 했어요. 기존에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저런 이제 유로가 공기가 지나가고 뭐 가스가 지나가는 것들을 저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냉각 효율도 높이고 표면적도 높임으로써 이런 파트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가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또 어떤 걸 하냐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리퍼. 이미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리퍼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퍼를 좀 더 적층 제조를 접목함으로써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네네네. 지금 영상이 곧 나올 건데요. 진공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공 기술로는 한 30개 부품을 다 볼팅해 갖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3D 프린터로 단 3, 4개의 부품만으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립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로봇 시스템이 요즘 현장 맞춤형 진공 툴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네. 기존에 알루미늄을 만들면은 뭐 한 몇 킬로가 되겠죠. 그러면 로봇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가반 하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리퍼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또 들 수 있는 무게도 줄어드는 거죠. 예, 그만큼. 그냥 단순하게 우리 PD님이 한 3kg를 들고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관절에 엄청 무리가 갈 겁니다. 근데 저게 1kg가 안 되는 무게로 만든다라고 하면 로봇의 수명이 오래 네. 되겠죠.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예, 저러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네.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 하비스탕스라는 저런 전문 기업은 이제 사실 기업에서 저런 걸 자기네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뭔가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아. 네, 그런 일들을 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필요 역량은 팀 협업과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입니다. 우리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양쪽 모두 효과적인 팀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인데요.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 서로 의사소통해서 주방에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엄청 바쁘게 움직이죠. 근데 조화롭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최상의 요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D 프린팅 엔지니어 역시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제작을 요청한 디자이너나 네. 제조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된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2번, 3번 반복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시간이 들더라도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드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3D 프린터들의 특징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3D 프린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이나 기타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여기 고유성무장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